제가 자퇴 영상을 찍은 게 2022년 11월입니다.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 자퇴 영상을 찍고 나서 자퇴하려는 아이들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았고, 실제로 자퇴한 아이도 많았고, 자퇴하고 마음숲을 방문한 친구들도 많았고, 자퇴 때문에 고민이 돼서 마음숲을 찾아오신 어머님들 정말 많았습니다. 그리고 자퇴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. 2023년도도 자퇴 열풍 혹은 자퇴 고민은 계속되어졌고, 그런데 2024년도에 조금 양상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퇴가 끔찍한 거였는데 받아들일만 하다까지 인식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.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자퇴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부쩍 늘었다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만큼 아이들이 자퇴하려고 하면 거기에 손들어주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이 학교만은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사님 계약대리가 되니까 가슴이 벌렁거려요. 어떡하죠? 3월부터 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시작해야 될까요? 이런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. 근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학교 갈 때가 되니까 무서우시죠? 학교를 안 가면 그 다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퇴의 단점이 있다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조직으로부터 또는 무리로부터 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, 학교라는 그 테두리 바깥으로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라는 거, 규율과 규제 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 바깥에 서야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하시다는 거. 그런데 그건 아이들도 갖는 두려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.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퇴하려는 이유, 학교 가기 싫은 이유, 그 이유를 되짚어보면 학교 가는 게 무서워요, 학교 가는 게 두려워요입니다. 또는 학교가 너무 싫어요입니다. 그 중에 또 일부는 너무나 고도 영재여서 학교에 가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,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시큰둥하게 쳐다봐야 되는 아이들, 학교 가야 될 이유가 없죠.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소위 이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너무 수준이 낮은 겁니다. 이런 아이들 학교 가는 게 곤혹스럽습니다. 이런 아이들도 있죠.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또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친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어머님들의 판단이 개입하십니다. 학교를 안 다니면 도대체 얘 교우관계는 어떻게 하나요? 이렇게 이야기들 하세요. 이런 걱정하시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. 그런데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아이들, 이번에 STP에 합류한 아이들의 인터뷰를 해봤는데 너희들에게 친구는 뭐니? 라는 질문에 이 아이들의 대답은 아무 의미도 없다입니다.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?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교에 가면 정말 진정한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?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교에 가면 중마고우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?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친구는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우정이 존재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이 시대에 그걸 기대할 수 있나요? 아이들은 이미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걸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게 싫은 겁니다. 언제든지 같이 밥을 같이 먹었던 두 명의 친구가 어느 날부터 둘이 먹고 한 명을 왕따시키고 은따시키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학교 가기 싫다는 고백을 합니다. 실제로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인가요? 아니요. 여기엔 아이들 두 명, 그렇게 친하게 같이 밥 먹었던 친구 두 명이 나를 극도로 소외시키면서 나를 소위 말하면 없는 사람 취급한 그 철저한 무시당함, 철저한 외로움, 그 무시당함에 따른 고립감을 견딜 수 없는 무서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무조건 자퇴는 안 돼, 학교는 꼭 가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. 물론 학교를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다닐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 전 자퇴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자퇴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자퇴입니다. 지금도 자퇴하고 학습 코칭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두어 명 있습니다. 장소영 코치가 아주 훌륭하게 이 과정을 해내고 있죠. 학습 코칭도 받고 학원도 다니고 심리 코칭도 받으면서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
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, 아이들이 뭔가 기댈 수 있는 멘토가 있고 또 체계화된 프로그램 속에 아이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자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겁니다. 왜냐? 사실은 어머님들이 그렇게 바라시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, 인서울의 상위 10위권 대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절대적으로 재수를 하지 않고는 인서울을 할 수 없는 이 현역들이 갖는 고충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자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일지도 모르죠. 그러나 이 자퇴가 심리 코칭과 적절하게 자기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코칭이 병행이 되지 않는 이 자퇴가, 무조건 아이들을 학원으로 몰아세우는 자퇴가 그럼 정답이냐? 전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그러나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방법이냐? 그렇다면 자퇴는 적극 찬성입니다. 왜?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단 물리적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어머님들은 학교 안 가 이런 아이들을 무서운 시선으로 내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.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학교를 못 가겠다, 자퇴하겠다는 아이를 막아서지 마십시오. 그렇게 막아서 놓고 1년 뒤에 고3이 돼서 이제는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, 이제 학교를 그만두면 어차피 강제 재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너무 불행한 일 아닐까요? 그러니 이제 어머님들이 겪고 있는 이 심리적인 불안과 극심한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됩니다. 일단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전략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. 정말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게 맞나? 그렇다면 내 아이를 위한 방법이 있다면 과연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입시학원에 집어넣기만 하면 이 아이가 잘 갈 수 있을까?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통계 수치는 맞는 건가? 이런 것들을 정보 수집하시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면 훨씬 더 학교냐 자퇴냐의 문제를 앞두고 아이들과 갈등하는, 그리고 극도로 심리적으로 대립해야 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, 그게 제 생각입니다. 자퇴냐 학교냐 A냐 B냐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그러나 대학 잘 보내고 싶다면 자퇴시키십시오. 이게 맞습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점들이 학교에 있다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? 실제로 자퇴해야 되는 아이, 정작 당사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, 당사자가 무엇을 꿈꾸는지 이걸 들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내 감정 다 걷어내고 아이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보시고 나면 최소한 이 판단을 하시는데 훨씬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